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정말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SAMG 엔터라는 종목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아마 우리 주주님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지만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 연간 성장률로 봤을 때 매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주가는 그렇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오히려 매년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법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런 인상적인 연간 매출액 성장세 뒤에 가려진 진짜 이면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. 우리 SAMG 엔터의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, 또 우리가 이 주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.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부분에 관련된 이 가려움증, 궁금증 이런 부분을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본격적으로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. 24년도 1분기 실적 보시면요,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10%가 넘어가는 성장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. 4분기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이번 분기에 매출액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컸던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좀 형광펜으로 칠해 봤어요. 우선은 첫 번째가 제품 부분이고요, 두 번째가 라이선스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23년도 연간 매출액과 22년도 연간 매출액을 우리가 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이 상품 부분이나 뭐 이 기타 부분은 뭐 거의 뭐 비중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다 차처하고요. 요 제품과 요 라이선스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볼게요. 22년도 때 이 제품 부분 75%, 81% 그리고 78.75% 기록을 하면서 뭐 그렇게 뭐 유의미한 뭐 등락폭은 없었습니다. 그냥 좀 요때에 비해선 올랐고 요때에 비해선 내렸고인데,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비중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매출액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두 번째 라이선스 요 비중 보시면 2022년도 대비는 좀 떨어졌지만 직전 연도 대비해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매출액의 합계 매출액은 약 253억 원 정도 기록을 한 거를 우리가 아까 이 실적을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얼추 이 한 개 연도의 실적이 나오겠죠.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를 했을 땐 여기는 951억 원, 여기는 683억 원인데 여기다 곱하기 4를 했을 땐 그래도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뭐 그런 좀 추이이다. 이렇게 어림 잡아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간단히만 체크하시고요. 자, 두 번째, 방금 우리가 제품과 라이선스 부분을 보고 왔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이 제품 같은 부분은 애니메이션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캐릭터나 로봇, 또 레인저 등 당사가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캐릭터 완구, 뭐 플라스틱 변신 로봇, 레인저 가면 세트, 피규어, 어찌됐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 SAMG가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제품이다. 이 캐릭터 관련된 제품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브랜드를 놓고 보시면 이 만화 캐릭터들 캐치 티니핑, 미니 특공대, 메탈 카드봇, 룰루팝 등이 있다. 이렇게 좀 간단히 체크를 하시고요. 밑에 이 라이선스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또 한번 살펴보시면 영상 판매 매출 및 캐릭터를 활용한 패션 완구, 출판, 문구 펜시, 의약, 외품 등 다양한 상품의 로열티 매출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유형의 자산이고 요거는 좀 무형의 자산이다.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. 다음 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이 매출 부분이 매출 비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걸 좀 세부화 시켜 놓은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제품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게 바로
요 수출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 라이선스 부분에서도 이 수출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잡혔습니다. 근데 반대로 요 국내 내수 시장에서의 매출은 똑같이 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. 뭐 이 라이선스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전년도와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곱하기 4를 해보면 그냥 좀 평이한 이런 흐름을 유지를 해줬는데, 이 제품 관련돼서 요쪽 부분에 곱하기 4를 했을 때 직전 연도보다 좀 상당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매출액의 추이는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 속에서 이 국내 내수 시장 비중의 매출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.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 수출 비중의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사실 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우리 SAMG엔터의 주주님들이시라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. 이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SAMG의 밑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종속기업의 현황을 한번 좀 보시면, 일단 요 뭐 두 개는 국내 쪽이고요. 아까 우리가 이 수출 비중의 매출, 그래서 즉 해외 비중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. 바로 이 중국하고 일본에 있는 우리 SAMG의 연결 대상 종속 기업을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광저우 삼지상무 유한 책임회사 니코니코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뭐 소유 지분에서 뭐 90%, 100%가 뭐 거의 그냥 뭐 100%에 육박하는 지분을 우리 SAMG엔터가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체크하시고, 자, 이 부분 보시면 이 지적 재산 관련해서 여러분 IP 다들 알고 계시죠? 요거 관련해서도요, 지금 현재 이 중국 관련, 이게 2024년도 3월 31일 기준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 상표권은 출원 3개 했고 등록은 188개 했고 저작권은 16개 등록이 됐고요. 그 외 일본 보시면요, 상표권 등록은 14개, 그리고 뭐 그 외 뭐 대만, 미국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국가 쪽에서의 이 상표권과 또 이 디자인권이 있다. 요 정도 느낌만 일단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니 해도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요 중국발 IP다. 지적재산권이다. 가장 많죠, 중국 쪽이. 자,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.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복잡했던 표를 사실 이렇게만 정리를 해서 놓고 보시면 이해가 가세요. SAMG엔터 1분기 매출액이 20% 증가했다. 중국 사업 고성장. 중국 현지 법인은 이 누적 매출액 대비 57.4%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중국 쪽을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린 거죠. 지난해 12월, 2023년도 12월 중국을 런칭했던 알쏭달쏭 캐치티니핑이 OTT 방송국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완구 유통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고요. 여기까지는 상당한 호재죠.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만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했고 이 이유가 이 판관비가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20억 원 감소를 했지만 이 패션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추가 충당금 설정이 이러한 절감 효과를 상쇄시켰고, 더불어서 이 대손상각비와 경상 연구개발비도 적자폭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 적자 추이에 관련된 설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 현지 법인을 세울 때 여러분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좋지 못한 모습을 영향을 끼치면서 적자를 기록을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,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하지 않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온 이유,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뭐죠? 바로 실적입니다. 실적. 뭐 하나의 분기만 적자를 기록하고 바로 그 다음 분기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. 근데 아까 우리가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4개분기 연속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 또 이 기업적 밸류에이션 가치가 훼손이 되었다. 또 이 기업이 미래 성장성을 잃었다.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지금 주가가 쭉 빠진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로 인한 주가가 하락을 했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중국 쪽, 요쪽 이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, 이와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이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업종과 또 각종 화장품 관련된 이런 종목들, 그리고 또 이 호텔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SAMG 엔터는 그런 영향을 못 받았어요. 이 이유 자체가 여러분 바로 실적입니다.
실적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선, 턴 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위해선 실적이 이제 매출 쪽 성장세 말고요.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쪽 흑자를 언제쯤 전환을 해줄 수 있느냐.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,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투자를 지금 이제 희망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시겠지만 일단 아직 이 바닥이 어딘지가 좀 탄탄하게 좀 확인이 된 구간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.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